안녕하세요, 올가즈입니다. 자, 오늘 30일 만에 투자 기초 다지기 3투기 시리즈 10강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PER을 제대로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식 입문자가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하면 될지 이야기해 볼 텐데요. 먼저 제가 3투기 1강, 2강에서 초심자가 패시브 지수 추종을 하다가 이제 액티브하게 투자하려는 시점에는 본인의 기대 수익률이 6에서 11%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10%로 뚝 떨어져 버리는 현상이 벌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1, 2강을 보시고 오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식 입문자는 반드시 두 가지를 지키셔야 합니다. 첫째, 만약에 내가 주식을 처음 한다면 80%는 반드시 안전한 자산이나 스파이나 QQQ 같은 패시브 지수 추종의 적립식으로 넣어두고 20%로만 자의적인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액티브 투자도 적립식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1, 2년 익숙해지고 투자 지식 수준이 올라오면 차차 액티브 비율을 높여 나가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이 마의 골짜기를 이렇게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20%로만 하다가 막상 내가 그걸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은 내가 100%로 했으면 훨씬 벌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반드시 드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 그런 포모를 참아내는 것도 수련의 일종이라 생각하시고 꼭 1, 2년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 4단계 로드맵을 한번 제시해보면, 입문자는 체크, 초급자는 이해, 중급자는 판단, 고급자는 분석, 이 네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단계 완전히 처음 입문하신 분은 대단한 기업 분석이나 가치 평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최소한 이거는 체크해보고 사자 하는 식의 그런 체크리스트를 스스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그 내용을 배울 것이고요. 그 다음 2단계 초급자 레벨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주식이나 회계 용어들에 익숙해지고 아직까지 스스로 분석하진 못하지만 타인의 분석을 읽었을 때 막힘없이 이것들이 이해가 된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 다음 3단계 중급자는 거기서 점점 더 이제 재무제표 읽는 것도 익숙해지고 그런 가치평가 기법들도 조금씩 이해하면서 애널리스트 레포트나 타인의 분석이 있을 때 그게 과연 논리적인지 합리적인지, 혹은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렇게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고급자는 이제 직접 본인의 스타일로 분석하고 투자하는 단계겠죠. 자, 그래서 이 삼투기 시리즈는 입문자용이기 때문에 1단계에서 이거라도 알고 사자는 취지에서 스스로의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것부터 하셔야 하는데요. 어디서 시작하면 될지 모르실 테니 제가 기본 템플릿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첫째, 이 종목은 어떻게 돈을 버는 기업인지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체크하고, 위험하진 않은지, 그 다음 차트를 봤을 때 이 가격 추이가 왜 이런지 내가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주가가 싼 편인지, 이 5가지 질문들이 여러분을 워런 버핏으로 만들어주거나 연 40%씩 벌게 해주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5가지라도 체크한 습관만 잘 들인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무지성 투자는 예방해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 5가지를 어떻게 체크할까요? 이제 벨리 유저분들은 여기 이제 종목을 조회해 봤을 때 이 탭들 중 일부만 활용을 잘 해도 5가지 체크 포인트는 다 커버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벨리 유저 아니신 분들은 이제 SEC 금감원의 10K 레포트, 그 다음 야후 파이낸스, 그 다음 시킹알파 무료 버전, 요렇게 좀 조합해서 오늘 내용을 한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체크 포인트, 당연히 내가 주주가 되려는 기업, 내가 소유하려는 기업이 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 기업인지를 알아야겠죠. 이 부분은 그 회사의 사업 보고서가 가장 명확합니다. 그래서 SEC 사이트에서 10K 검색하시면은 무료로 보실 수 있고요. 벨리에서는 이 IR 자료실에 이 공시 자료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10K를 볼 수 있고 한글화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우리가 잘 아는 구글의 사업 보고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죠. 정보량이 엄청나 보이지만 부담 가지시지 마시고 목차에 가보시면은 이 비즈니스 파트만 보시면 되는데, 구글 같은 대기업도 보면 한 5페이지밖에 안 되죠. 그래서 비즈니스 파트로 와서 개요를 보시면 알파벳은 여러 비즈니스들의 모음이고 가장 큰 기업이 그 중에서 구글이다. 그리고 구글은 구글 서비스와 구글 클라우드, 이 2가지 부문으로 나눠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소목차를 보면은 접근성과 기술 중시한다. 그 다음 바로 AI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지금 구글이 이제 AI의 진심인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구글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글의 사업 부문이 아까 전에 구글 서비스랑 구글 클라우드로 나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나오죠. 그래서 구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광고, 안드로이드, 크롬 디바이스, 지메일, 구글 드라이브, 지도, 구글 사진, 구글 플레이, 검색, 유튜브 등이 있고,
전 세계 사용자들이 쓰고 있고 저희도 많이 쓰고 있죠. 그 다음 조금 내려가 보면 수익을 어떻게 창출하느냐, 여기엔 주로 이제 광고 얘기가 계속 나오죠. 퍼포먼스 광고, 브랜드 광고 등등. 그러니까 아직까지 구글의 핵심 수익 창출 방법은 이제 광고인 걸 알 수 있고, 아래쪽으로 가면은 이제 뭐 광고 외에도 뭐 소비자 구독, 그 다음에 뭐 인앱 구매, 기기 판매 등이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인 구글 클라우드 쪽은 이렇게 AI 인프라, 개발자 플랫폼, 사이버 보안, 데이터 분석, 어플리케이션 이 부분에서 사업을 하면서 이런 솔루션으로 돈을 벌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알파벳은 이것저것 특이한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뭐 주로 의료 관련 서비스와 인터넷 서비스다,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 경쟁자로는 구글은 워낙 다양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이 경쟁사에 대해서 뭐 엄청나게 추상적으로 광범위하게 적어놨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이제 사업 부문이 명확한 기업들, 예를 들어서 나이키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 경쟁 들어가 보면은 아예 본인들의 경쟁사를 명시를 해뒀습니다. 아디다스, 아식스, 데커스, 룰루레몬 등등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첫 번째 파트 끝이고요. 1, 2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체크포인트, 수익성. 과연 이 종목은 돈을 잘 벌고 있을까? 이 부분도 사실 뭐 지식 수준에 따라서 초급자, 중급자, 고급자의 접근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입문자라면 좀 불안전하더라도 딱 두 가지만 체크해 보자는 생각을 하면 좋은데요. 첫 번째는 성장성, 두 번째는 수익성. 성장성은 매출이 10% 이상씩 성장하고 있는지, 그다음 수익성은 투하 자본 이익률, 그러니까 투입한 자본 대비 이익이 20% 이상 나고 있는지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초급자, 중급자 뭐 이렇게 깊게 들어가면은 뭐 자본이 적은 회사는 어떻게 이걸 봐야 되는지 이것저것 고려해야 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입문자 레벨이라면 그냥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투하 자본 이익률 20% 이상, 매출 성장률 10% 이상 둘 다 만족하면은 1티어, 그 다음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2티어, 둘 다 만족을 못한다 그럼 3티어인데, 여기에 투자하려면은 지금 이 상황이 바뀔 만한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체크를 한번 해보죠. 일단 매출액 구성 보면은 뭐 시각적으로 쭉 봐도 매출이 지금 마이너스죠.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손익계산서 가서 맨 위에 총 매출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연기준 마이너스 7, 8% 정도 역성장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수익성은 투하 자본 이익률, 이거는 이제 재무 비율로 가셔서 투하 자본 이익률 검색해 보시면은 여기 있습니다. 이 투하 자본 이익률이 뭐 나이키가 굉장히 높았는데 뭐 47%, 44% 이렇게 나오다가 최근에 점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20% 이상이긴 하지만 추이는 지금 하락세다, 그래서 좋지 않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준에서 사실상 나이키는 3티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3티어에 투자하려면 뭔가 대단히 변화할 만한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관련해서 작년 말에 그때까지 해오던 CEO가 좀 삽질 많이 해서 작년 말에 CEO가 바뀌었다는 점을 주목하고, 거기서 새로운 CEO는 이걸 바꿀 수 있는지 더 알아보면 좋겠죠. 그리고 세 번째 파트, 이 종목은 위험하지는 않을까, 이 부분 관련해서 여러분이 초중급자라면 아까 전에 요 10K 공시자료 들어가셔서 보통 10K에서 1번이 비즈니스 설명이고 1A가 위험 요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 요인에 대해서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입문자라면은 딱 두 가지만 또 간단히 체크해보죠. 첫 번째는 차입금 비율,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빌리고 있는지, 이 부분은 재무제표에서 아까 전에 재무 비율로 들어가서 차입금 비율을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이 비율은 산업의 특성에 영향을 받기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200% 미만이고, 산업 평균에서 요게 이제 산업 중앙값인데 산업 평균에서 너무 높지 않으면 크게 문제는 없다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산업 평균보다 높지 않음, 그리고 200% 미만이면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총이자 보상 배율,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잘 갚을 수 있는지인데, 이 비율도 산업 평균보다 너무 낮지 않으면서 2 이상이면 오케이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총이자 보상 비율 찾아보면은 12 정도면은 산업 평균보다 더 좋고 무난한 상태죠. 그래서 요 재무제표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쭉 손쉽게 체크하고 싶으신 밸류 유저는 여기 오토파일럿이라는 버튼을 한번 누르시면은 최소한으로 한번 체크해 볼 부분들이 이렇게 항목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과거 3년 동안 총 매출 얼마나 성장했는지, 매출액이 전망치보다 높았는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는데, 뭐 이렇게 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손상 차손이 무엇인가 잘 모르겠다 하면 여기 상세 설명 보시면은 설명도 있는데, 요즘은 GPT에다가 초등학생도 알아듣게 이 용어를 설명해줘, 이렇게 하면 정말 친절하게 잘 알려줍니다.
그래서 쭉 하면은 이제 제가 매겨본 점수는 72.8점이 나왔는데, 사실 72.8점이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가 이제 벨리 유저분들이 함께 집단지성으로 우리가 이 점수를 매겨봤을 때 3, 40대가 최하위, 7, 80대가 최상위였기 때문에 나이키는 비록 주가 흐름은 좋지 않아도 회사 자체의 어떤 재무적인 부분들이 막 불량해가지고 지금 뭐 파산 위험이 있고 그런 건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 오토파일럿 점수가 높고 낮음은 아주 기본적인 재무를 체크하기 위한 초급자용 버전이기 때문에 이 점수가 어떤 투자의 매력도를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무적으로 위험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가격이 헐값이면은 투자할 만한 주식이고, 재무적으로 아무리 우량하다 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이제 가격이 너무 비싸면은 이건 매도해야 되는 주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다음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체크 포인트는 이제 그 가격과 가치를 체크하게 되는데요. 이제 네 번째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차트의 가격 추이는 왜 하락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거를 내가 스스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은 21년 말에 $170까지 갔다가 지금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죠. 이게 왜 이렇게 된지 내가 이해할 수 있는가. 일단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한 정보 혹은 지금 재무제표에서 하이라이트만 봐도 매출도 역성장하고 있고, 이익률도 조금씩 낮아지고 있고, 뭐 이런 수익성 비율들도 다 하락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지표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안 좋죠.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그 기업에 대해 이해한 바에 대해 스스로 문장으로 적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전히 어떤 절대적인 재무 수치로 보면 나이키는 그래도 나름 우량한 현금 흐름과 재무제표를 보유했지만, 성장성과 수익성이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방향성이 하락세에 있어서 주식 가격은 그런 비관적인 미래를 미리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적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으로 여기 KPI 탭은 그 회사의 중요한 지표들을 추출해서 정리한 탭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미국 내 리테일 매장 수도 지금 계속 올라가다가 24, 25년 여기 정체되고 있고, 해외 쪽의 리테일 매장은 줄어들고 있고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 그래서 이 KPI 같은 경우에는 기업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KPI가 유료 멤버십 숫자겠죠. 글로벌하게 몇 명이나 넷플릭스에 구독을 하는지 그런 KPI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기업마다 다른데 참고를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요 파트에서 단순히 체크가 위주인 1단계에서 이해 위주의 2단계 초급자 단계로 나아가보고 싶다면, 여기 IR 자료실에 실적 발표 쪽에 가보시면은 요 실적을 발표할 때 CEO가 했던 이야기들이 이렇게 다 요약이 되어 있는데, 이 아래쪽에 가시면은 굉장히 유용한 Q&A 세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CEO한테 던지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들이 잘 요약되어 있어서 정말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은 한번 이제 초중급자 되기 위해서는 읽어보시면 좋겠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다시 입문자 1단계에서 5가지 체크포인트 위주로 계속 나아가 보면은 이제 마지막 5번째는 지금 주가는 싼 편인가, 가장 어려운 질문이고, 이걸 답을 잘 하려면은 직접 가치평가도 해보고 그래야 하지만, 지금 입문자 입장에서는 이 밸류에이션 탭에서 대략적으로 훑어보겠습니다. 밸류에이션 탭으로 가서 멀티플 탭에 가시면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PER도 있죠. 여러 가지 멀티플 다 보셔도 과거 5년보다 나이키의 밸류에이션이 싸졌지만 산업 대비해서는 의외로 그만큼이나 가격이 하락했는데 높다, 비싸다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나이키가 동종업계에서 그렇게 압도적으로 미래 성장성이 좋아서 밸류에이션이 현재 고평가될 정도의 회사인가, 그걸 좀 더 자세히 보려면은 여기 유사기업 비교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비교해 놓은 차트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PER보다는 EV, EBITDA 요거를 보시는 게 조금 더 나은데요. 그 이유는 뭐 PER은 적자 기업에서는 정의가 안 되거나 뭐 자본 구조에 대한 영향을 받거나 등등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냥 입문자 레벨에서는 그냥 EV, EBITDA가 애지간해서는 낮다, 이렇게 암기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멀티플로 한번 경쟁사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유사 기업들 대비해서 훨씬 더 밸류에이션이 지금 높은 상태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멀티플은 미래에 이 회사는 훨씬 더 성장할 거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PER 같은 경우에 주가 대비 earnings, 주당 순이익이 이제 PER인데, 만약에 주당 순이익이 미래에 엄청나게 뭐 10배가 될 회사다, 그럼 당장은 주당 순이익 대비 프라이스가 좀 높다, 그러니까 PER이 좀 크더라도 이게 이제 합리화가 되는 거죠. 그걸 반영하는 건데, 지금 뭐 이런 회사들에 비해서 뭐 나이키가 굉장히 엄청난 IT적으로 뛰어나서 그런 미래가 있다거나 전 잘 모르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도 그런 내용을 이제 주가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입문자용 체크리스트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당연히 이 정도 가지고 대단한 수익을 내거나 혹은
나이키가 이제 지금부터 어디로 갈지 예측까지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정도 10분 해서 우리가 나이키 주가를 맞춘다면 세상에 부자 안 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여러분은 지금 이 10분 투자한 것 가지고 나이키가 뭐 해외 매출이 몇 %인데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수익성과 재무는 절대값으로 양호한 편이지만 방향성은 하락세라는 점, 그리고 주가 3년간 추이 어땠고 경쟁사 대비 밸류에이션이 어땠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10분 만에 다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인 10명 중에 본인이 투자하는 종목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물론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는 저는 많아야 한두 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10분을 투자해서 개인 투자자 상위 10에서 20%가 된 것이죠. 이렇게 보면 저는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부동산을 살 때는 몇 달을 발품 팔고 하나를 사기 위해서 온갖 리서치를 해서 사는데, 사실 그 액수는 부동산이 명목 가치는 크지만 이 손익 오가는 거는 사실 주식도 만만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주식을 살 때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지, CEO가 누구인지, 어떤 사업부가 있고 각 사업의 KPI는 무엇인지, 돈은 잘 벌고 있는지, 매출은 성장하고 있는지, 왜 지난 3년 동안 가격 추이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지, 지금 우리가 불과 10분 만에 체크할 수 있었던 부분도 들여다보지 않고 마치 도박하듯 게임하듯 매수 매도 버튼을 눌러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그런 90%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근거 있는 투자를 하는 첫걸음으로 오늘 당장 본인만의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 다음부터는 어떤 주식을 사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의 그 체크리스트를 한번 확인하고 사는 습관을 꼭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 벌면 벨리 AI 구독해 주십시오. 자, 그럼 다음 11강에서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